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 안 기다렸는데? 아, 네. 요즘 이래저래 바빴어요. 조금 더 조용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싶어서 이틀 동안 많이 돌아다녔네요. 아직도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제목에도 썼듯이 저희 아빠는 하반신 마비 상태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척추를 다치셔서 여러 차례 수술을 하셨지만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혼자 서지도 걷지도 못하세요. 그리고 저는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가 있고 일주일 전에 양가 상견례 자리가 있었어요. 아빠는 그 자리에 당신이 참석하면 저한테 해가 될 것 같다면서 절대 참석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 겨우겨우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셨어요. 식사 자리에 예비 시부모님들이 먼저 와 계셨고 제가 아빠 휠체어를 끌고 들어가니까 놀라시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되게 창피하시면서 하반신 마비입니다.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해서 염치 불구하고 휠체어 타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전 아빠가 그렇게 되신 거 창피한 적도 없고 부끄럽지도 않은데 아빠 스스로는 그걸 너무 미안해하시고 창피하셔서 속상했어요. 아무튼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예비 시어머님이 하는 말이 어휴, 그럼 딸 결혼식도 못 보시고 속상하시겠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아무 말 않고 이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휴, 어쩌나. 휠체어 타고 앉아 계실 수도 없고 신부 입장은 또 어떻게 해? 하시는 거예요. 저 말 듣고 진짜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말을 하려는데 옆에서 아빠가 예, 딸 결혼식장에 애비가 휠체어 타고 들어가면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게다가 예비 시아버지랑 제 남자친구는 그 상황을 같이 보고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암튼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너무 속이 상해서 남자친구한테 하소연 엄청 했어요. 너희 어머니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어떻게 대놓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 넌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었냐? 정말 실망이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내가 끼어들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려 했지. 그리고 이틀쯤 뒤에 제가 남자친구한테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렸어? 뭐래? 라고 했더니 모양 빠지고 격 떨어져서 아버님 휠체어 타고 신부 입장 같이 하는 꼴을 절대 못 보시겠다네. 라네요. 아니 아빠가 두 눈 뜨고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몸이 좀 불편하다시는 이유로 딸 결혼식도 못 보고 집에만 박혀 있어야 하나요 그럼? 게다가 그날 밤 엄마랑 아빠가 싸우시길래 왜 싸우나 들어봤더니 엄마는 휠체어 타고 같이 입장하는 게 뭐 어때? 하나뿐인 딸 결혼식인데 잠깐 창피한 거 참아. 아빠는 내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딸이 남들한테 흉보이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게 싫어.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나 오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 당신도 듣지 않았냐. 결혼식 참석할 생각 절대 없으니 더는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어. 라고 하시네요. 진짜 너무 서럽고 화가 납니다. 결혼이고 뭐고 다 싫으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글입니다. 계속 댓글 확인 중인데 뭐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가만히 있었던 건 거기서 제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일을 크게 만들면 물론 저야 후련하겠지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볼 아빠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자책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빠 안 보실 때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제 생각이 짧았다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딸아, 아빠는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비록 아빠가 당당하게 딸 결혼식을 볼 수는 없어도 우리 딸 예쁘게 잘 커서 시집가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해. 아빠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아빠는 항상 너보다 낮은 곳에서 너를 받쳐주고 지탱해줄 거야. 늘 웃고 행복하자. 사랑한다. 방금 전에 아빠한테 온 문자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뿐이네요. 제가 살아생전 가장 큰 불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진지하게 파혼을 고려 중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입니다. 저딴 미친 집구석에 왜 겨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저딴 취급당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엎었다. 마음 아파하실 아버지가 걱정이라면 파혼해야 합니다. 저딴 집구석에 시집가서 구박받고 저딴 시험의 밑에서 잘 살아낼 자신 있어요? 누가 봐도 훤히 내다보여요. 살면서 힘들어하는 거 보실 아버지는 생각 안 해봤나요? 도대체 얘랑이란 사람은 뭐하고 있던가요? 아무 말이 없던가요? 그런 사람 믿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키우신다고 몸이 불편해진 것 뿐인데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안 하던가요? 이후에는요.
저건 좀 아니라 봐요. 정신 차려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댓글을 다는 순간에도 결혼을 고려한다는 님은 정말 이기적이군요. 제목만 보고 뭐야 딸내미가 아빠 하반신마비라고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하고 열받아서 들어왔는데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이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저딴 말을 했다고요? 근데도 님은 가만히 있었다고요? 게다가 모양 빠지고 격 떨어진다는 말까지 추가로 들어놓고도 님은 가만히 있었다고요? 내 아빠가 저런 대접을 받고 저렇게나 속상해하고 계신데 이 결혼 고민 중이라고요? 내가 다 속이 상합니다. 나라면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 찾아가서 다 엎어버리겠습니다. 인성이 개쓰레기네요. 게다가 남친도 보아하니 딱 전형적인 실드 못 쳐주는 병구 남친인 것 같고요. 그지 같은 집구석에 그지 같은 남자네요. 휠체어 타고 신부 입장 손까지 잡아주시는 아버님도 봤습니다. 정말 감동이었고 멋졌는데 그게 창피하다니요. 그런 집구석에서 탈출하시길 바래요. 님 가족을 부끄러워하는 집구석으로 겨들어가고 싶지는 않겠죠. 님이 더 나빠요. 은연중에 님이 저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님 남친이 자기 엄마가 그 소리 하는데 가만히 있었던 것과 똑같아요. 묵인한다는 것이죠. 침묵하면서 인정한 거예요. 아빠가 웃으면서 아, 예, 죄송합니다 하는 것과 딸이 무슨 소리냐고 그 자리를 엎는 거, 어떤 것이 더 아빠가 속상하실까요?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그 속이 더 문드러졌을 거예요 아마. 님이 담담해지고 아무렇지 않아야 하고 당연한 건데 우리 아빠가 왜 내 결혼식에 안 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아빠가 나를 생각해주는 것이 난 너무 가슴 아프다고, 불효자로 만들지 말라고, 난 아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지 우리 아빠 무시하는 남자 싫다고, 난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아빠 안아드리면서 위로하세요. 그리고 아직 결혼도 안 해서 남친 엄마는 남남입니다. 님이 오히려 아줌마가 뭔데 우리 아빠를 욕해?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가족도 아닌데 님 먹여 살리느라 평생 다리 한 번 못 쓰시고 이렇게 한 번뿐인 자식 결혼에 참석도 못할 아버지 버리면서까지 잘 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댓글 보실지 모르지만 저와 같은 입장이라 글 남깁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치매로 혼자 밥도 못 드시고 먹어도 질질 흘리시고 암튼 보기에 건강해 보이지 않으세요. 상견례에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야 하나 엄마가 고민했는데 제가 우겨서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때 시댁 어른들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눈을 아래로 내려 깔고 저희 아버지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들. 그때 너무 속상했지만 전 결혼을 했고 지금도 시댁에 배려 없는 행동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도 시댁에서는 아버지 괜찮은지 물어보는 연락도 한 통 없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신랑은 장인 어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와볼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정말 그런 시댁이라면 당장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그런 결혼은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고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장애인이세요. 한쪽 다리가 절단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아빠가 많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근처에 저희 아빠 가게가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가게를 지나칠 때면 아빠한테 아는 체도 안 했었고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 쭉 그랬네요. 아빠는 그런 제 마음을 충분히 아셨는지 아빠가 되려 절 못 본 척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동안 제 행동에 대해 많은 부끄러움과 반성을 하게 됐고 그 후부턴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자친구를 사귀었고요. 결혼 얘기가 오가며 양쪽 집안 인사를 드렸는데 남친이 제 아빠를 보고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 후에 저랑 단둘이 있을 때 하는 말이 아빠 다리 왜 잘렸냐?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말들을 했고 저는 그 말이 좋게 들리지 않아 남친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 후로 남친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남친 엄마가 절 부르시더군요. 결론적으로는 결혼식 때 아빠가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 그 소리 듣고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저도 모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배시시 웃었어요. 그때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정말 다다다다 말을 했어요. 어머님 아들이 귀한 만큼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하게 자랐고 우리 아빠 지금껏 나 키우면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한 적 없고 나 이만큼 잘 키워주셨어요. 우리 아빠 참석하지 않는 결혼식 나도 이 결혼 안 할 거고 우리 아빠 이런 취급 받으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 살겠어요. 나도 이 집안과 엮이고 싶은 마음 이제 없고 결혼 없었던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 말하고 나오는데 저도 그땐 너무 감정이입이 된 상태로 정말 말도 안 된 말들을 막 쏟아낸 것 같아요. 조금 더 침착했다면 더 똑부러지게 말을 잘했을 텐데요. 여튼 남친은 절 붙잡았지만 남친 손 뿌리치고 너희 엄마가 그런 말 할 때 옆에서 구경만 한 니 또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니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헤어졌네요. 그 후로 우리 집 찾아와 무릎 꿇고 빌고 울면서 절 잡았지만 받아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저희 부모님 존경스럽다며 귀한 딸 며느리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며 눈물까지 보이신 좋은 시부모님과 남편 만나서 작년 가을에 결혼했어요. 저희 남편 매주마다 저희 아빠 모시고 사우나며 온천 가면서 아들 노릇 톡톡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뱃속에 이쁜 아기도 생겼어요. 글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는데요. 글쓴이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힘내요. 후기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보고 정말 반성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바로 화내면서 자리를 뒤엎지 못했던 거, 소심한 성격 탓이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지만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밤에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결혼식을 친정시댁 이렇게 따로 하자고 했다네요. 많은 분들 말씀대로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남자친구한테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할 바엔 그냥 파혼하자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남자친구가 계속 붙잡았지만 그냥 다시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말자고 정리했어요. 아직은 많이 힘들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더 크네요. 그리고 주말에 부모님께 파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셨고 아빠께서는 저더러 왜 그랬냐? 한 번만 눈 딱 감고 참지 그랬냐? 나도 한 번만 눈 딱 감고 결혼식에 참석 안 하면 그만인데 대체 왜 그랬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마냥 엉엉 울면서 아빠 마음에 그렇게 큰 대못을 받고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화내지 못했던 것도 절대 부끄럽고 창피해서가 아니라 그런 제 모습에 속상해하실까봐 꾹 참았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아빠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우시다가 결국엔 제 손을 잡고 고맙다. 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3번이나 왔는데 안 받았더니 문자가 왔네요. 결혼이 애들 장난이니? 아유, 됐다. 차라리 잘 됐어. 다리 불편한 아버지나 평생 모시고 살아. 답장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보고 닫았는데 너무 화가 났네요. 답장을 해야 할까요? 아무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희 아빠의 다리를 창피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 현명한 집안을 만나고 싶네요. 조언 감사했습니다. 댓글입니다. 저 문자 전남친한테 전달해주고 역시 너희 집 수준은 이거였어. 몸이 불편한 건 죄가 아니지만 정신이 아픈 건 죄다. 그런 어머니 모시고 잘 살아라 라고 보내버리세요. 도대체 결혼식 따로 하자는 말은 어느 뇌에서 전달되어 나온답니까? 아, 왠지 사랑과 전쟁에서 봤던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그분들 이혼하셨죠 아마. 답장 보내세요. 아줌마도 버림받기 싫으면 몸조리 잘하세요 라고요. 번호 차단하시고 단문 보내세요. 네, 어린애 장난이 아니라서 엎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몸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저는 절대 그런 아버지가 창피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창피하며 살 것 같네요. 아줌마가 제 부모가 아닌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어른이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데 그쪽 집과 인연이 되기에는 저희 집이 너무 아깝네요. 결혼 전에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건강히 지내세요. 아, 혹시 아시나요? 이 세상 모든 비장애인은 예비 장애인이라는 거요. 꼭 건강하세요. 부디요. 그리고 무시를 하던 번호를 바꾸면 그만인 겁니다. 축하드려요. 그런 인격이 덜 된 집의 한 식구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돌려 말하고 어려운 말 못 알아듣는다면 그것도 나름 그 아줌마 복인 거죠. 무식하고 모자란 만큼 세상은 행복하니까요. 근데 속이 옹졸하고 비틀린 아줌마라서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일단 그 아줌마한테는 비틀린 필터가 있을 것 같으니 어떤 식으로 말하든 본인 욕하는 걸로 알아먹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해요. 캡처하신 거 첨부 파일로 보내시고 우리 아버지는 다리만 조금 불편하시지만 너희 어머니께선 뇌가 불편하신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끝낸다고 보내세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약 한 달 전에 하반신 마비의 아빠와 결혼식 때 동반 입장하는 문제로 글을 올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전 결국 그렇게 남자친구와 정리를 했고 그 뒤로도 남자친구한테 이틀에 한두 번꼴로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솔직히 저도 조금 보고 싶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겪은 수모를 생각하면서 꾹 참았고 오는 연락 다 안 받았어요. 그렇게 잘 참고 있었는데 지난주 주말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졌네요. 토요일 오전쯤 샤워하고 나와서 핸드폰을 보니까 낯익은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걸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전남친 엄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개념 없는 예비 시어머니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고 여쭤봤더니 그때 그 일을 사과하고 싶으시대요. 지금은 통화가 곤란하단 핑계로 그냥 끊고 문자를 보냈어요. 연락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어떤 일이로든 그쪽 집안과 얽히고 싶지 않아요. 부탁드립니다. 아가, 만나서 얘기하자꾸나. 니네가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 방구 씨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두 번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다 끝난 얘기잖아요. 일단 만나자.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버지 다리가 좀 불편하신 거 그거 뭐 어떻니?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달라질 건 없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쪽 집안하고는 절대 다시 얽힐 생각 없어요. 이만큼 비참해봤으면 됐어요. 한 번만 더 연락하시면 번호 바꿀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 몸 조심하세요. 괜히 몸 불편해지셨다가 방구씨 결혼식도 못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말이네요. 수고하세요.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아들이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하길래 내가 한번 참고 손 내밀었는데 누가 누굴 걱정하고 누가 누굴 가르쳐? 몸 조심하라고? 오냐? 그럴 테니 너나 조심해. 너까지 그 꼴라면 한 집안이 통째로 쑥대밭 할 거 아냐? 괘씸한 것? 어쩜 그리 얄밉고 못났니? 애초부터 우리 집이랑은 수준이 안 맞았던 거지. 내가 판단을 잘했어 정말. 어머님 전화 안 받길 잘했네요. 경황 없고 당황해서 녹음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친절하게 문자로 보내주셔서 기록 잘 남겼어요. 이대로 캡처해서 신고할게요. 신고를 하겠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덤빈다더니 딱 그 모양이야. 기가 막히고 우습다.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결혼 물은 거 죄송해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큰 소리야? 뭘 잘했냐 니가? 전화 받아. 전화 받아봐. 다음날 진정되면 전화 한 통 해줘. 내 아들 너무 믿게 생각 마라. 엄마도 좋게 얘기 끝내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엄마하고 얘기하기 싫다면 아들 전화 받아줘. 부탁하마. 여기까지고요.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정말. 제 잘못으로 파혼한 결혼도 아닌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건지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요. 캡처해서 신고하겠다고 괜한 으름장을 놓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번호를 바꾸려고 했지만 제 직업 특성상 번호를 쉽게 바꿀 수도 없고요.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여기다가 주저리 적고 가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 답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조언 구해봅니다. 댓글입니다. 그대로 캡처 떠서 그놈한테 보내시고 너네 엄마가 이런 사람이다. 다신 너네 집안 누구도 연락 오게 하지 마라. 아니면 파혼 사유 네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알리고 망신 주겠다. 라고 하세요. 그 문자 이후로는 연락 다 무시하시고요. 더 이상 장문의 답변 같은 건 하지 마세요.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혹시나 똑같이 맞받아치거나 하진 마세요. 최고의 복수는 그 아들놈이 남 영원히 못 잊고 지 엄마랑 이번 파혼으로 두고두고 마음의 앙금이 진 채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님은 계속 우아하고 고상하게 남아있어야 해요. 분에 못 이겨서 다다다다 싸붙이면 당장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그 아줌씨가 이거 봐라 애가 가정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어른한테 이따위로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집안이랑 사돈 맺었으면서 네 인생 망쳤을 거니 어쩌니 하면서 두고두고 씹을 거예요. 님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파혼의 책임도 그쪽에 있는데 님은 되려 그 집안에서 두고두고 씹히는 거예요. 그런 빌미를 주지 마세요. 차단하고 연락 다 씹으세요. 아들은 하루하루 말라가고 그걸 지켜보는 어미는 속이 타들어가고 아주 지옥에서 살게 냅두세요. 이건 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충고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저도 자기 엄마가 시켜서 나랑 헤어진 구똥차가 1년 만에 비쩍 꼬라서 해골처럼 돼가지고 찾아왔어요. 걔네 엄마도 걔가 나날이 말라가는 거 보고 애 같아서 나 다시 데려오라고. 근데 나는 이미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어요. 그 모자가 괴롭건 말건. 전에도 봤지만 끝난 일이라면 상대를 하지 마세요. 왜 상대를 해서 님 스스로 흠을 만들고 있습니까? 상대를 하면 할수록 그 남자네 엄마랑 같은 동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손바닥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헤어진 이 마당에 님이 삐딱한 문자질을 해서 얻을 이익이 뭐예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세요. 이를 키우는 건 좋지 못합니다. 상대가 천박하게 나온다고 님이 똑같이 천박하게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몸 조심하라니요. 님 못 배워먹은 여자라는 소리 듣고 결국 님 부모 흉보게 하는 겁니다.
저것 봐라, 이것밖에는 안 되는 여자라는 걸 그들에게 증명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분란이란 사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전화번호 바꾸세요. 상대를 안 하고 님이 잘 사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복수예요. 첫 글부터 쭉 봤는데 다 읽어보니 참 마음 아프네. 저 아줌마도 참. 어떻게 입장하냐고? 왜 어때? 딸이 아빠 휠체어 끌어주면서 입장하는 것도 얼마나 멋지고 감동스러운 장면인데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글 남겨요. 댓글 잘 안 남기는데 저희 엄마는 6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가망 없다 하셨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금은 휠체어 타고 생활하실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전 참 그 점은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33살, 결혼한 지는 2년 됐는데 엄마 휠체어 타고 제 결혼식 다 보시고 손님들도 맞이하셨습니다. 화장에 머리도 하고 한복도 곱게 입으시고 전 엄마 휠체어 볼 때마다 눈물 나서 결혼식이고 뭐고 마냥 펑펑 울었던 기억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나네요. 제 남편이나 시댁분들이나 제 친구들, 남편 친구들 어느 누구 하나도 속으론 어땠는지 몰라도 뭐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글 보고서 띵하네요. 그런 생각 전혀 못 해봤는데 뭐가 창피하고 문제가 된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신랑은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도 잘 다닙니다. 꼼꼼히 휠체어 갖고 갈 수 있는지 체크하고 계단이 있는지 턱이 있는지 다 보고 다녀요.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는걸요. 저희 아버지도 하반신 마비셨어요. 10년 전 제 동생이 휠체어 밀고 아빠 손잡고 입장했어요. 제 신랑 저희 아빠께 큰절로 인사드리고 제 손 넘겨받았고요. 그 뒤로 어디 가서 계단이나 휠체어 가기 힘든 곳 나오면 신랑이랑 동생이랑 번갈아 업어서 다녔어요. 그렇게 해외여행도 다녀왔고요. 신랑이 너무 고마워서 저도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 역시 크겠지만 앞으로 평생 마음고생할 거 한 번에 받는다 생각하세요.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집안 가면 님까지 무시당하실 것 같아요. 아플 만큼 아파하시고 그 상처 잘 이겨내시고 그렇다고 그 상처로 인해 움츠려들지도 마시고요. 더 노력하세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그래야 나도 살고 효도도 합니다. 그깟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뭐든지 더 노력해서 더 멋진 사람 되세요. 꼭이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이제는 헌 애기인 31살 여자예요. 그동안 못된 시어머니 만나면 어쩌나 진짜 생각도 많이 하고 결혼 안 할 거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착한 남편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네요. 훈훈한 시어머니 썰 풀고 갈게요. 첫 번째, 반찬. 반찬은 기본이죠. 그냥 반찬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방순이는 뭐 좋아해? 방순이 콩나물 팍팍 무친 거 좋아하나? 이러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만 해주시는 시어머니. 어머니 오징어채 잘 만드시는데 하루는 좀 짜고 딱딱하게 만들어졌나 봐요.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제가 좋아하니까 가져가라며 여러 반찬 싸주시는데 시아버지가 남편 나갈 때 귓속말로 야, 그거 이번에 맛없더라. 몰래 놓고 가라. 라고 하셨는데 어머니 그거 들으시고 그래도 방순이는 맛있다고만 할 거야. 라고 하시며 그날 시아버지랑 싸우셨대요. 두 번째, 소소한 선물. 어디 가시면 항상 제 생각이 난대요. 아무거나 막 보내시는 건 아니고 또 물어보세요. 이거 필요한 거니? 너 이거 좋아하니? 어머니가 센스 있으셔서 주시는 게 다 마음에 또 들어서 문제. 립밤이나 화장품 같은 것도 잘 챙겨주세요. 하루는 자신이 선물을 받으셨다며 자기는 안 쓰니 가져가시라며 작은 봉투 주시길래 네 이러고 받아서 집 와서 열어보니 명품 지갑이네요. 놀래서 연락드리니 아니, 너도 나 챙겨주잖아. 나 그거 진짜 안 써. 너 써. 이러시는데 다시 갖다 드리려 했더니 바쁘시다고 전화 그냥 확 끊으셨어요. 세 번째, 집안일. 놀러 가면 저도 같이 일해요. 근데 시키지 않으시고 항상 같이 일하세요. 놀라운 건 시아버지도 같이 설거지하시고 바쁘시고 청소하시고 남편한테도 너도 집안일 같이 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한 터라 집에서도 집안일 정말 잘 도와준답니다. 네 번째, 제일 감명받은 반려견 썰. 제가 결혼 전부터 중형견을 3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시댁과의 갈등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역시 걱정했고 아이들 없이는 결혼 못한다는 주의였어요. 남편과 사귀는 초반에 미리 개 3마리를 보여주었고 남편은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주긴 했어요. 사귀고 나서 6개월 정도 되었을 땐가 저에게 애들 영상 좀 보내달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 앉아, 엎드려 이런 영상들. 왜지?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찍어서 보내주곤 했는데 알고 보니 저 개 키우는 걸 말했고 어머니가 사진이며 영상을 보고 싶으셨다고 하셨나봐요.
사진 영상 보내드리면 정말 10번도 더 재생해서 보시면서 너무 이쁘다. 말도 잘 듣고 정말 이쁘다. 나중에 만날 수 있겠지? 하셨대요. 3마리 중 하나가 사람하고 친해지기 참 힘든 애인데 시아버지도 같이 영상 보시면서 난 만나자마자 꼭 친해져야지. 라고 하셨다는데 남친네 집은 개를 안 키워요. 그리고 딱히 엄청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 안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원래 결혼 전과 후는 다른 거라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딱히 저희 집에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요. 근데 결혼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머니 댁에 갔더니 평소와 다르게 절 부르시더라고요. 황순아 이리 와봐라. 저 뭐 잘못했나 하면서 자리에 가서 앉으니 근엄한 표정으로 그래서 애들은 언제 보여줄 거니?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올 때는 정말 까먹지 말고 데리고 와라. 사실 보시고 싫어하실까봐 망설였지만 데리고 오라 하시니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는 크기에 놀라시더라고요. 엄청 작은 소형견만 보시다가 좀 큰 애들 보니까 놀라셨어요. 애들이 다가가니 긴장하시다가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시더니 언제 사셨는지 강아지 간식을 정말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남편이 또 어머니께 개한테 간식 줄 때는 주인에게 물어보고 줘야 된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게 생각나셨는지 황순아, 애들한테 이거 줘도 되는 거야? 이거 싸구려 아니래. 하시면서 은근 기대하시는 표정. 주셔도 된다 하니 소파에 앉으셔서 조금만 먹어야 돼. 살쪄. 이러면서 애들한테 간식 공세. 시아버지 마실 나갔다 오셔서는 본인도 줄 거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랑 실랑이를 벌이시네요. 저희 밥 먹을 시간 돼서 애들 집까지 온 곳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 극구 반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털 날리고 밥 먹을 때 달라고 해서 밥 먹기 불편하실 거예요. 했는데도 괜찮으시다고 하는데 저는 왠지 지옥 같은 식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좌식 테이블. 역시나 강아지들이 반찬에 관심을 가지고 달라고 하고 냄새 맡으려고 난리 법석인데 갑자기 시어머니 수저 내리시고 부엌을 가시는데 저는 좀 놀랬어요. 아 역시 생각했는데 소고기를 찹찹 구워오시더니 작게 잘라서 밥 먹는 내내 앉아. 앉아야 먹을 수 있어. 엎드려. 엎드려야 이쁜 거야. 이러시면서 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만 애들이랑 친해진다고 생각하신 건지 그거 달라시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또 강아지들과 노시고 다같이 커피에 과일 깎아 먹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애기가 태어나도 얘네가 다 돌봐줄 것 같네. 그게 또 저에게 부담이 될까봐 하시는 말이 애를 지금 당장 낳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가 이쁘니까 잘할 거라는 거야. 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나쁜 시어머니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다른 썰들도 많지만 마무리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댓글입니다. 정말 동화 속 이야기 같네요. 부러워요. 이곳 특성상 안 좋은 일이 이슈가 되니 좋은 시어머니 글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좋은 시부모님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결혼한 지 1년 반인데 시어머니 정말 좋으세요. 자식들에게 폐 안 끼치려 하시고 전화도 제가 하기 전에는 너무 안 하셔서 제가 오히려 괜찮으니 전화 달라고 할 정도예요. 항상 소소한 것도 고맙다 꼭 인사하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생각이 많이 열리신 분 같아 저도 꼭 본받고 싶은 인품이에요. 저번 주에는 놀러 갔는데 고깃집에서는 항상 남편이 고기 굽는데 이번엔 제가 구워서 잘 못 먹는가 싶으신지 계속 쌈 싸서 입에 넣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구울 땐 그런 적 없으신데 참 사소한 거지만 챙겨주시는 것 같아 괜히 혼자 감동받고 왔네요. 그냥 저희 시어머니 자랑 좀 하고 싶었어요. 글쓰님 행복하세요. 썰당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잘해주시는 시어머니네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맨날 구박하는 시어머니 글들만 봐서 없어 보이긴 해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도 시어머니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모두 이 두 번째 사연 같은 분들이시겠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좀 그렇죠. 시어머니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양 빠지고 격 떨어진다는 게 뭐야.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정말 사람 인생 모르는 거라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좀 더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남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단 너무 과하지 않게 우리도 너무 안타깝게 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냥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도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공감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안타깝게 생각 안 하려고 해요. 그런다고 달라질 거 없으니까. 구구절절하게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는 비장애인이라는 말 싫어해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을 통틀어서 비장애인이라 하는데
일반인 정상인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봐 만든 용어라는데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도 옳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튼 저 시어머니는 본인의 자식 결혼하는 걸 축하받는 자리인데 왜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막상 결혼식 생각하면 결혼식장에 몇 명이 나올까, 사람 별로 안 올까봐 쑥스러운 생각에 난 눈치부터 생각하고 있네요. 야, 구독자님들한테 청첩장 돌려. 요즘 다 모바일이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싫어. 모바일로 돌리는 거 제일 싫어해. 만나서 주는 거면 몰라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자 1%만 와도 200명이야. 너 결혼할 땐 5천만 명일걸. 구독하기 눌러주세요.